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새로운 탄소 슬리브 모터의 로터입니다. 이것은 탄소 오버랩 로터를 가진 생산 전기 모터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양산차에 탑재된 전기 모터 중 가장 극한의 성능을 지닌 모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의 주도권은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델 S 플레이드는 하이퍼카보다 빠른 가속력을 자랑했지만 구매자들은 이제 속도 그 이상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가 성능을 완벽하게 다듬는 동안 중국 제조사들은 가격과 소프트웨어, 주행거리,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로 승부를 걸며 게임의 법칙을 바꿔버렸습니다. 테슬라가 이뤄낸 기술적 성취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터에 주목해야 합니다. 로터는 전기 모터 안에서 회전하며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꾸는 핵심 부품입니다. 일반적인 로터는 구리와 강철로 만들어지는데 이 소재들은 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원심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 로터를 찢어버리려는 힘은 4배로 거세집니다. 결국 금속은 변형되고 열은 올라가며 정밀도는 떨어지고 최대 성능이 필요할 때 효율은 오히려 급감합니다. 더 빠른 차는 더 많은 회전을 필요로 하지만 바로 그 회전이 로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더 두껍고 강한 금속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강은 무게를 늘려서 빠른 가속을 가능하게 했던 가벼움을 잃게 만듭니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현대, 기아 모두 전동화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며 똑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제는 야망도, 투자도, 경쟁도 아니었습니다. 물리 법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가 그 한계를 관리하는 동안 BYD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진보된 모터가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규모와 통합, 그리고 비용으로 승부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회전자 자체에 직접 접근했습니다. 그 해법은 거의 공상과학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탄소 섬유로 감싸는 것입니다. 포뮬러 1 경주차와 항공기, 우주선에 사용되는 그 가벼운 소재로 말입니다. 탄소 섬유는 강철보다 가벼우면서도 극도로 단단하고 엄청난 회전 속도에서 발생하는 장력에 탁월한 저항력을 지닙니다. 이 섬유를 막대한 장력으로 회전자 둘레에 감아내면 프리로드라고 불리는 일정한 압축 압력이 생성됩니다. 원심력이 자석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려 할 때 이 탄소 섬유 슬리브가 다시 밀어넣습니다. 이 슬리브가 없다면 회전자는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있기에 모터는 기존 설계 방식으로는 도달 자체가 어려웠던 회전 속도를 견뎌냅니다. 문제는 제조 공정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명한 대로 탄소 섬유와 구리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미세한 감기 오차만으로도 분당 2만 회전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슬리브에 균열이 가거나 헐거워지거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은 마이크로미터 단위, 그러니까 1,000분의 1mm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섬유의 장력, 각도, 온도, 그리고 감는 속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과정을 산업적으로 완벽하게 반복할 수 있는 초정밀 기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조립 공정이라기보다는 기계를 대상으로 한 정밀 수술에 가깝습니다. 그 성능을 보면 집착이 이해가 됩니다. 모델 S 플레이드는 3개의 영구자석 모터를 탑재했는데 하나는 앞차축에, 2개는 뒷차축에 배치되어 후륜의 토크를 독립적으로 제어합니다. 이 모터들이 합쳐서 내는 힘은 1000마력이 넘습니다. 모터 트렌드는 양산차에서 측정한 역대 가장 빠른 400m 기록을 2차로 달성했습니다. 이런 숫자는 한때 짐칸조차 거의 없는 수백만 파운드짜리 2인승 하이퍼카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사람과 짐을 태울 수 있는 패밀리 세단 안에 집어넣었고 오로지 속도만을 위해 설계된 기계들에게 굴욕을 안겼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탄소 섬유를 감아 올리는 기술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우위는 수천 개의 부품에 걸쳐 이 정교한 작업을 완벽하게 동일한 정밀도로 복제하는 데 있습니다. 제조법을 아는 것과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특수 장비, 공정 시스템, 검사 체계, 그리고 수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비밀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실행력이었습니다. 속도는 눈에 보이는 이 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가벼운 회전자는 구동 에너지를 덜 소모하므로 같은 배터리로도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아지면 발열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냉각 시스템의 부담이 줄고 배터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효율은 내구성을 뒷받침하고 내구성은 주행거리를 늘리며 주행거리가 길수록 운용 비용은 절감됩니다.
탄소 섬유는 무더운 날씨에 도심 정체 구간부터 반복되는 고속 가속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 속에서도 압축 압력을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그 결과 힘, 효율, 열 안정성, 그리고 내구성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조합은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효율 저하 없이 극한의 회전수를 견디는 경량 모터. 바로 이 지점이 전기 항공업계가 오랫동안 구축하려 애쓰며 벽에 부딪혔던 바로 그 과제입니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는 필요한 속도에 도달할 때 모터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똑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직면합니다. 테슬라의 해결책은 이와 유사한 차원의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자동차를 넘어 이 기술의 원리는 풍력 터빈과 산업용 펌프, 그리고 혹독한 환경에서 수년간 견디며 효율적으로 회전하는 기계를 필요로 하는 전력망 규모의 에너지 시스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력망을 위한 대규모 배터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태양광 제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레이드 모터는 단순히 자동차 분야에서만 돋보이는 하나의 성과에 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경쟁사들이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동안 테슬라는 자동차를 단 하나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훗날 항공기와 공장,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에까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경쟁사들이 자동차 안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그들이 같은 경기장에서 뛰고 있기는 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BYD입니다. BYD는 공격적인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습니다. 배터리와 칩, 그리고 수많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며 비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의 해치백부터 프리미엄 SUV까지 수십 종에 달하는 차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주요 시장만 보더라도 테슬라는 4가지 모델을 판매하는 반면 BYD는 최소 7가지 이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BYD의 배터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포드, 그리고 기아의 차량에도 탑재됩니다. 철저한 규율로 무장한 산업계의 경쟁자입니다. 물론 BYD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아직 덜 자리 잡았고 관세 장벽이 대규모 진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조차 BYD의 가장 큰 무기를 지우지는 못합니다. 바로 물량입니다. 루시드는 또 다른 위협을 제시합니다. 순수한 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테슬라에게 가장 위험한 라이벌일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세단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루시드는 값비싼 럭셔리 틈새 시장에서 분기당 겨우 수천 대만 생산하고 있으며 가장 극한의 모델은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물량 없는 기술 혁신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틈새 시장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무적의 모터라는 이야기는 힘을 잃습니다.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는 분명하지만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곧 최고의 모터를 가진 회사는 아닙니다. BYD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보상하는 지표인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변화를 감지한 듯 보입니다. 그는 모터에 집중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그림을 다음 충격파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기 모터 중 하나를 만든 장본인이 화제를 돌린다는 것은 그조차도 다음 자동차 전쟁의 승패를 모터가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위험 요소는 상당합니다. 첫째는 비용입니다. 탄소 섬유, 정밀 기계, 생산 시간, 그리고 엄격한 검사가 이 기술을 고가로 만듭니다. 이 기술이 저렴한 테슬라 모델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최상위 라인업에만 머물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둘째는 테슬라 자체입니다. 회사는 정리 해고와 줄어드는 수익성, 그리고 중국 제조사들과의 격화되는 가격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격 전쟁에서는 뛰어난 기술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낮은 가격을 매길 수 있는 회사가 그냥 승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한 개인에 대한 의존입니다. 테슬라의 정체성은 앨런 머스크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 변화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대중의 신뢰 문제가 일부 시장에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자에게 이제는 가속력보다 신뢰성과 확신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때 강력한 독점적 이점이었던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조차 이제는 경쟁사들에게 개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하나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타맥스는 기술적으로 VHS보다 우수했지만 결국 승자는 VHS였습니다. 더 나은 기술이 시장 승리를 보장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을 잠 못 들게 하는 질문은 테슬라가 최고의 모터를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링이 더 이상 시장 지배를 보장하지 못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감아낸 탄소 섬유 로터가 1분에 2만 번 회전하며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찍고 나가려는 자석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3개의 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1000마력 이상의 힘은 수억 원짜리 하이퍼카를 굴욕에 빠뜨릴 수 있는 패밀리 세단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공학적 성취는 어쩌면 항공기와 공장, 나아가 에너지 네트워크로까지 그 영역을 넓혀갈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양산차 제조사들이 도달하지 못한 수준의 극한의 물리학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곧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공학 문제를 푸는 것과 올바른 상업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모터는 실제합니다. 기술적 우위도 실제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대 전기차 판매 기업이라는 왕관은 다른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모터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모터가 항상 승리할 거라는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기술이 길을 열었지만 시장은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동차 산업이 치른 가장 값비싼 교훈일 겁니다. 최고가 되는 것과 최대가 되는 것은 결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의 싸움은 더 큰 전쟁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이제 리터당 45km를 주행할 수 있는 엔진을 포함한 기술로 더 많은 제조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미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곧 시작됩니다.